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이재영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이륜자동차 오토바이죠. 흔히 말하는 이 오토바이 사고의 전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토바이 사고도 많고 상당히 위험하죠. 특히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이 보행자 도로라든지 횡단보도를 사실은 이 차기 때문에 자동차기 때문에 타고 건너면 안 되는데 이런 경우를 타고 건너다가 보행자들을 치는 사고도 많은데 한번 이 이륜자동차 사고에 대해서 전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륜자동차도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도로교통법이 다 적용되고 그 다음에 우리 형사처벌의 특례를 정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그 다음에 손해배상에 관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그 다음에 책임 비난 요소가 높은 범죄에 대해서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자동차관리법 등이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일반적인 승용자동차나 승합자동차와 같습니다. 하지만 이륜자동차는 그 크기가 매우 작을 뿐만 아니라 운전자가 직접 야해에 노출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치명적인 상처, 치명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성이 적용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서 약간 예외조항을 두고 있죠. 이 이륜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죠. 그리고 이 일반적인 도로, 고속도로 등이 아닌 일반적인 도로에서도 왼쪽 차로가 아니라 오른쪽 차로로만 통행을 해야 합니다.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2만 원의 범칙금과 10점의 벌점이 부과되죠. 우리 도로는 현재 도로는 옛날엔 1, 2, 3, 4차로 중앙선에서 가까운 쪽을 1차로 먼 쪽으로 갈수록 2, 3, 4차로 이런 식으로 구별했었는데 이것이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지금은 도로를 간소화했습니다. 예전에는 이 이륜자동차 같은 경우는 제일 가쪽 차로로만 통행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오른쪽 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데 오른쪽 차로, 왼쪽 차로 도로를 절반으로 나누어서 반은 왼쪽 차로, 반은 오른쪽 차로 이렇게 구별합니다. 그럼 홀수일 경우에 1, 2, 3, 4차, 5차로일 경우 가운데인 3차로는 또는 1, 2, 3차로일 경우에 가운데인 2차로는 이 가운데 차로는 오른쪽 차로로 분류됩니다. 이 오토바이가 운신의 폭이 예전보다는 좀 많이 넓어졌죠. 그리고 이 차로를 위반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예외적으로 진출입로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좌회전을 하고자 하면 1차로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이런 경우랑 그 다음에 추월을 하는 경우 지정된 차로의 바로 옆 왼쪽 차로로 추월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차로 위반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륜자동차가 사고 나는 유형, 이것도 자동차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차대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차대 사람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차대차 사고 같은 이륜자동차끼리 사고가 난다면 뭐 과실 비율이나 이런 건 똑같이 정하면 되지만 만약에 큰 차량 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치명률이 높다 그랬잖아요. 이륜자동차는. 따라서 큰 차 입장에서는 이런 오토바이나 이런 게 지나갈 때는 좀 더 조심해야 되겠죠. 사람이 죽거나 다칠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무 보상에서 이 큰 쪽에게 약간 과실을 조금 더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10% 정도. 이런 것을 우자 위험 부담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륜자 자동차 사고가 문제되는 것은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죠. 근데 보행자를 쳐도 문제는 횡단보도나 보도 이런 데를 오토바이들이 그냥 타고 다니다 보니까 보행자를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문제는 일반적인 자동차는 대부분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가지고 그냥 종합보험으로 처리해 주면 되는데 이 오토바이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거죠. 오토바이는 그 위험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위험률이 아주 높은 사고가 많은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인수 거부라고 하죠. 보험에 들어주질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보험에 들지 않은 오토바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보험에 들지 않았을 경우 피해자는 당연히 그 피해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없죠. 단순히 책임보험의 범위 내에서만 정부 보장 사업,
예를 들어 뺑소니 사고 같은 경우 오토바이 이런 경우에는 정부 보장 사업으로 보상받을 수 있고 그냥 책임보험만 가입돼 있다. 이런 경우에는 책임보험 범위 내에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피해자 입장에선 이 보상 구제 수단이 있는가? 아주 자동차 종합보험에 좋은 것들이 많죠. 자동차 종합보험 말 그대로 종합입니다. 패키지.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내 부모와 자식, 배우자의 보험증권을 모두 살펴보았을 때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이 항목이 보이신다면, 이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이 항목이 보이신다면 이 항목으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내 보험으로 보상을 받는 것이다 보니까 당연히 보험회사에서는 보험 처리를 해준 다음에 그 가해자인 오토바이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겠죠. 근데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도 없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정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정부보장사업이나 이런 걸로 나도 제대로 된 보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때는 소송밖에 없죠. 근데 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가해자에게 그 변제 능력이 있는가? 이것이 쟁점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오토바이 입장에서 봐도 오토바이는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개인 상해보험에서도 이륜자동차 부담보특약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으로 부과됩니다. 상해보험에서는 대부분. 이런 경우에 오토바이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그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이 오토바이 운전자는 죽거나 다쳐도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이례적 사용은 되죠. 어디 놀러 갔다가 한번 이렇게 운전하다가 다쳤다. 이런 경우에는 보상이 된다고 하니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이륜자동차 사고에 대해서도 이 아래 해설서에 자세히 기술해 두었으니까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고, 이번 시간에는 개괄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고, 다음 시간에도 좋은 강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해사정사 이재영이었습니다.